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이 삼성을 서로 찾고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칩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와 연산 제어 전송 등을 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로 치면 메모리는 기억하는 능력이고 CPU, AP 등이 대표 제품인 시스템 반도체는 머리가 돌아가는 능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분야별로 잘 하는 나라가 다릅니다. 이 설계는 미국, 소재는 일본, 장비는 유럽과 미국, 파운드리는 대만, 메모리는 한국인데요. 그런데 삼성은 드물게 올 어라운드 플레이어입니다. 설계에서는 모바일 AP 엑시노스에서 더 나은 SoC를 만들기 위해서 절치부심 중이고, 이를 계기로 AP에서 CPU 쪽으로 설계 기술을 더 확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로 대변되는 제조에서도 저전력 칩만 만들다가 성능에 포커싱된 CPU, GPU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설계와 제조를 다하는 삼성이 그래도 최고인 것은 단연 메모리입니다. AI 시대의 반도체 경쟁은 다양한 능력을 갖춘 업체가 유리할 수 있는데요. 여러 능력을 결합해서 독보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AI 시대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데이터로 변환돼 기기와 사람, 기기와 기기 간에 다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기술의 발전이 필연적입니다. 이에 맞춰서 칩도 미세화되어 왔는데요.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칩이 더 똑똑해져야 되고 쉽게 가부하가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전력 소모도 더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세 공정이 최극단으로 갈수록 파운드리 공정 노드 진화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 제조 노드 업그레이드 하나만으로는 칩의 성능 업그레이드가 담보되기 쉽지 않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칩의 재구성인데요. 칩 성능은 올리고 전력 소모는 줄이기 위해서는 칩 안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우겨놓고 회로의 선만 얇게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 반도체 소식을 유심히 보는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것으로 보는데요. 바로 인텔, AMD, 엔비디아 등 기존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이 메모리 업체와 R&D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거나 메모리 시제품을 자신의 CPU 등 프로세서에서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뿐만 아닌데요. 최근 차세대 CPU, GPU, AP 등 각종 프로세서 신제품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도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칩의 주요 스펙을 소개할 때 이전보다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 훨씬 많아졌음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2, 3년 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어떤 메모리를 쓰느냐가 이젠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을 가르는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칩 시장의 최신 트렌드인데요. 달리 말하면 이 시장이 바로 새로운 시장이고 칩 업체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전장, 새로운 전쟁터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AMD와 삼성의 움직임 때문입니다. 최근 삼성이 미래 반도체로 불리는 핌의 상용화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AMD의 GPU를 핌으로 전환한 후에 이를 96개 가량 엮어서 대형 컴퓨팅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폰노이만 구조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컴퓨터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주기억 장치, 중앙 처리 장치, 입출력 장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형태로 컴퓨터가 발전해 왔는데요. 이 CPU는 메모리로부터 명령어를 불러와서 실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CPU와 메모리 간 주고받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작업 처리가 지연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를 폰노이만 병목이라고 합니다. CPU는 빠른데 메모리는 그 속도를 못 쫓아와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D램보다 더 빠른 메모리, 가령 캐시 메모리와 SRAM 같은 것을 CPU 옆에 붙이는 것이죠. 바로 속도 차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른 솔루션으로 HBM 핌이 나온 것입니다. 바로 프로세서 기능을 결합한 D램입니다. 이 프로세서에만 부담을 너무 몰아주기보다는 메모리도 같이 연산 능력을 가질 수 있게끔 해서 프로세싱이 좀 더 빠르게 되게끔 돕기 위한 게 바로 HBM 핌입니다. 메인 프로세서가 빨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서포팅을 할 수 있는 메모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이 그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음이 그 AMD 소식에서 확인됐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삼성이 그 핌을 적용해서 만든 컴퓨팅 시스템은 핌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성능 즉 퍼포먼스는 2.5배 개선됐고 전력 소비는 2.67배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메모리가 상용화되면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의 삼성 의존도, 삼성과의 협업은 더 강도가 세질 것입니다. 이런 협력 구도는 그 파운드리 쪽, 그러니까 다른 비즈니스 쪽으로 확장될 모티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반도체를 한 칩에서 잘 조립하고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은 삼성이 가진 장점이고 이런 것들이 HBM 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최고의 프로세서를 만들기 위해서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CEO들이 최근 부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인데요. 그 하나는 바로 패키징이고 또 다른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다른 칩과의 조합입니다. 이 패키징이 중요해진 것도 따지고 보면 이제는 칩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우겨 넣는 방법만으로는 컴퓨팅 성능 향상의 한계가 가까워졌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이미 3나노까지 진행되면서 이런 것들이 한계가 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 칩 성능을 높이려면 칩을 어떻게 배치하고 쌓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칩이 아무리 빨라도 그 시스템으로 나가는 정기적 연결 통로는 패키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도체 제품의 속도는 패키징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칩의 속도가 빨라졌다면 그에 대응하는 그 반도체 패키지도 빠른 속도가 구현되는 기술로 개발돼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패키징 방식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 하나의 칩만을 패키징 했지만 이제는 그 복수의 칩을 따로 만들어서 한 개의 칩처럼 결합을 하는 게 대세가 됐습니다. 특히 여러 칩을 수직으로 쌓아서 3D 패키징 하는 것을 칩넷이라 하고 특정 기판 위에 그 이러한 칩을 수평 배열해서 2.5D 패키징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칩의 성능 그리고 복잡도에 따라서 패키징 방법도 다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사실 최근 그 AMD, 엔비디아 그리고 인텔 CEO들이 서로 나와서 무어의 법칙이 끝났느냐 맞느냐를 두고 설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례해서 요즘에는 칩 성능 향상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패키징 기술이라는 얘기를 수시로 언론에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트렌드를 반영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그 차세대 메모리, 핌 같은 경우도 이전과는 다른 칩 역할론, 그리고 칩 간 성능의 믹스, 융합을 통해서 이 패키징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이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프로세서 업체들이 왜 메모리 업체, 삼성과 같은 메모리 업체의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로브콜을 보내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